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 바로 뇌죠. 이 뇌를 평생 건강하게 지키고 싶으시죠? 오늘 그 열쇠를 쥔 아주 친숙하지만 사실은 그 중요성을 잘 몰랐던 한 가지 영양소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많은 질병 중에서 가족과 사회 전체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병이 과연 뭘까요? 아마 몇 가지가 머릿속에 떠오르실 텐데요. 정답을 들으시면 정말 그렇겠다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네, 정답은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가 정말 무서운 건요, 단순히 기억만 잃는 거 아니잖아요. 환자 한 분을 돌보기 위해서 가족 중 누군가는 자기 삶을 거의 다 내려놓아야 하거든요. 이게 바로 어마어마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장기, 바로 뇌가 가진 정말 놀라운 비밀과 그 이면에 숨겨진 위험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뇌 생각보다 되게 작아요. 몸무게 전체에서 고작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녀석이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면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보세요. 정말 놀랍죠? 이렇게 작은 뇌가 우리 몸 전체 산소의 20%, 그리고 에너지원인 포도당은 무려 25%나 혼자 다 쓰는 거예요. 이건 뭐 작은 차체에다가 거대한 엔진을 얹은 슈퍼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이렇게 강력한 엔진을 계속 돌리면 당연히 배기가스가 나오겠죠? 우리 뇌도 똑같습니다. 이 독한 배기가스가 바로 활성산소라는 건데요. 바로 이 녀석이 우리 뇌세포를 서서히, 아주 서서히 녹슬게 만드는 주범인 겁니다. 이거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전문가들 말이 만약에 우리 몸에 이 활성산소를 싹 청소하는 기능이 없잖아요? 그럼 인간은 20살도 되기 전에 뇌가 망가져서 생을 마감할 거라는 거예요. 와, 그만큼 우리 뇌는 매일매일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셈이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이렇게 치명적인 공격을 매일 받는데 우리 뇌는 어떻게 거의 100년 가까이 멀쩡하게 작동할 수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뇌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수호자, 그 엄청난 방어 시스템의 비밀을 드디어 공개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공격을 막아내는 우리 몸의 비밀병기, 그게 뭘까요? 네, 놀랍게도 우리한테 정말 친숙한 비타민 C였습니다. 화면에 웬 숫자가 떴죠? 200배.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우리 뇌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우리 뇌신경세포 안에는 혈액 속에 떠다니는 비타민 C보다 무려 200배나 더 높은 농도로 비타민 C가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 몸이 뇌는 절대 사소해야 해 하면서 일부러 비타민 C 창고를 만들어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비타민 C 농도가 정확히 산소 사용량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열심히 일해서 활성산소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제일 중요한 세포일수록 우리 몸이 마치 VIP 경호하듯이 비타민 C를 거기에 쫙 깔아서 보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똑똑하죠? 자, 그럼 이제 이 놀라운 보호 시스템하고 치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결정적인 단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구 결과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치매 환자분들의 뇌를 보니까 비타민C 농도가 건강한 노인의 뇌에 비해서 눈에 띄게 낮은 거예요. 뇌를 지키던 그 강력한 보호막에 구멍이 뻥 뚫려버린 거죠. 근데 문제는 뇌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치매 환자들은 혈액 속 비타민 C 농도, 그러니까 몸 전체의 비타민 C 수치 자체가 낮았다는 거죠. 어쩌면 뇌의 문제가 몸 전체의 영양 상태랑 아주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과학적인 이야기였죠? 그럼 이런 사실들이 우리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주 흥미로운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인상 깊은 이야기인데요. 이 글을 쓴 분의 어머니께서 94세에 돌아가셨대요.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치매 증상이 전혀 없었고 기억력도 아주 생생하셨다는 거예요. 비결이 뭘까 봤더니 거의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비타민C를 드셨다는 겁니다. 와, 정말 꾸준한 습관 하나가 노년의 삶의 질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도 유전은 못 이기지 않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아주 극적인 비교 사례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심한 치매를 앓으셨는데 그 유전적 위험을 물려받았을 딸은 30년 동안 매일 비타민 C를 9g씩 꾸준히 챙겨 드셨대요. 그 결과 80대 중반인 지금도 아주 건강한 뇌를 유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타고난 약점도 좋은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이야기죠.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우리 뇌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만큼 스스로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라는 배기가스를 만들 수밖에 없다. 둘째, 비타민C는 이 배기가스를 청소하는 가장 중요한 방패다. 셋째, 실제 치매 환자의 뇌에서는 이 비타민C가 부족한 게 뚜렷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겠어요?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충분히 비타민C를 섭취해서 뇌의 방패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뇌에 보이지 않는 수호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이 뇌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당장 무엇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10년, 20년 후에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비타민C에 대해 아주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 상식이 사실은 우리 건강의 잠재력을 가로막고 있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이 비타민C에 대한 아주 오래된 오해를 풀고 그 놀라운 힘을 제대로 한번 활용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말 만성 피로, 그리고 점점 걱정되는 간 소치, 이런 고민들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텐데요. 어쩌면 그 해답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영양소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볼까요? 도대체 비타민C의 공식 권장량은 어떻게 정해진 건지, 그리고 왜 그 기준이 우리 건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공식적인 하루 권장량 60mg이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정해졌냐면요. 무려 1912년입니다. 한 세기도 더 됐죠. 사실 이건 우리가 활기차게 잘 살기 위한 기준이 아니었어요. 그냥 괴혈병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리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그야말로 최소한의 생존선이었던 거죠. 그럼 왜 하필 60mg이었을까요? 이게 정말 핵심인데, 당시 과학자들이 보니까 비타민C를 먹다가 어느 순간 소변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몸이 다 쓰고 남아서 버리는구나. 이게 과잉 신호네. 라고 오해를 한 겁니다. 바로 이 오해가 거의 100년 동안이나 이 중요한 영양소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려 놓은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오래된 오해는 잠시 접어두고 현대 연구와 자연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짜 제대로 효과를 내는 복용량은 과연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바로 하루 6000mg입니다. 네? 60이 아니고 6000이요? 맞습니다. 기존 권장량의 무려 100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싶으시죠? 근데 여기엔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양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동물들이 자기 몸에서 매일 이 정도를 스스로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물학적으로 지극히 정상적인 양이라는 거죠. 단순히 병에 안 걸리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그런 최적화의 관점에서 나온 용량인 겁니다. 자, 그럼 6000mg 그냥 한 번에 털어 넣으면 될까요? 절대 아니죠. 중요한 건 얼마나 만큼이나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우리 몸이 이걸 제대로 흡수해서 잘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비타민C 효과를 200% 끌어올리는 아주 간단하고 실용적인 3가지 규칙이 있어요. 첫째, 한 번에 다 드시지 말고 예를 들면 2000mg씩 하루 3번으로 나눠서 드세요. 둘째, 위를 보호하기 위해 꼭 식사와 함께 드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왕이면 순도도 높고 흡수도 잘 되는 분말 형태를 고르는 게 좋습니다. 이걸 보시면 왜 나눠 먹어야 하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비타민C를 딱 먹고 나면 3시간이 지났을 때 혈중 농도가 최고점을 찍었다가 훅 떨어집니다. 6시간이면 거의 원래대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우리 몸에 비타민C가 충분히 돌게 하려면 맞습니다. 꾸준히 나눠서 보충해 주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죠. 이제 고용량 비타민C의 여러 효능 중에서도 정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우리 몸의 해독 공장, 간을 지키고 되살리는 그 놀라운 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C가 어떻게 간을 지키냐고요?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아주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간을 손상시키는 나쁜 활성산소들을 싹 청소해주고요. 둘째, 간에 생기는 염증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셋째, 비형 간염 같은 바이러스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정말 든든한 경호원 같지 않나요? 이건 정말 인상적인 이야기인데요. 이 고용량 요법을 널리 알리신 이왕재 박사님의 실제 장인어른 이야기입니다. 말기 간경변으로 정말 힘드셨는데 고용량 비타민C를 꾸준히 드시고 나서 간 기능이 안정되었고 더 건강하게 사셨다고 합니다. 과학 데이터를 넘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정말 기억에 남는 사례죠. 이런 개인적인 사례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도 아주 탄탄합니다. 실제 임상 연구에서는 비타민C와 간 건강에 대해 어떤 결과들이 나왔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 그래프 좀 보세요. 2021년 프론티어진 뉴트리션이라는 학술지에 실린 연구인데요.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왼쪽 막대를 보면 비타민C 섭취 전에 간 손상 수치인 ALT, AST가 굉장히 높죠. 그런데 비타민C를 보충하고 나니까 오른쪽처럼 수치가 눈에 띄게 뚝 떨어진 게 보입니다. 정말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다른 여러 연구들을 봐도요, 면역 문제로 간이 손상됐을 때나, 술 때문에 간이 망가졌을 때나, 원인이 뭐든 간에 비타민C가 간의 염증 신호를 줄이고 간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패턴이 분명히 보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정보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을 위한 명확한 실천 계획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처음부터 6000mg은 부담스러우니까 하루 1000mg 정도로 가볍게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는 걸 보면서 서서히 늘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황금 규칙, 나눠서 식사와 함께 분말 형태로 꼭 지켜주시고요. 혹시 먹다 보니 배가 좀 부글거리거나 설사를 한다? 그건 몸이 흡수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는 신호니까 용량을 잠시 줄였다가 다시 시도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물 충분히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요로결석이 걱정된다면 비타민 B6와 마그네슘을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특히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 비타민C는 간이 더 손상되는 걸 막아주는 훌륭한 지원군이지만 지방간 자체를 치료하는 마법의 약은 절대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역시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고 술 끊는 것, 이런 생활 습관 개선이 반드시 함께 가야만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듣고 나니 어떠신가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흔하고 친숙한 이 비타민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크게 오해받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